안녕하세요. 강동용 2학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상당히 어색하죠? 안녕 얘들아.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안녕 얘들아. 자, 이제 수업 시작해 볼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동물과 에너지 두 번째 파트 소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영양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영양소의 종류와 그 기능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있는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어떻게 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과자 되게 좋아하죠? 선생님도 과자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요. 그러면 과자는 정말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런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하죠.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그리고 무기질이라고도 합니다.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주요 기능이 뭘까요? 탄수화물의 주요 기능은 네, 그렇죠.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에너지원. 에너지원이라는 뜻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는 탄수화물은 지방에 저장되죠.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뚱뚱해지는 거죠.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모두 쌤이 좋아하는 거네요. 큰일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주로 몸을 구성합니다. 아까 탄수화물과 다르게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이 되고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요.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에는 쌀고기, 생선, 달걀에도 흰자 부분을 말하겠죠. 두부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도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이 제일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땅콩, 깨, 참기름, 버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이타민입니다.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진 않습니다. 몸에 절대 바이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몸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들어와서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에는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기염류를 빠뜨렸네요.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바이타민과의 차이점이 뭐죠? 그쵸?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건 같지만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는 거죠. 무기염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트륨, 또 칼슘, 철분, 철분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에 속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기능을 조절하죠.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에는 멸치, 버섯,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섯 싫어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꼭 먹어줘야 됩니다. 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멸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멸치입니다. 선생님이 발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멸치 속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시마도 싫어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마 속에도 상당한 요오드나 이런 무기염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6번째,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그쵸?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몸의 66%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66%나 차지하는 이 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6가지를 다 배워봤는데 주로 몸을 구성하며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주로 몸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주로 몸을 구성하는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남는 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어떤 게 있다고요? 그렇죠. 아까 했죠.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차이점은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먹기 바랍니다. 빵이나 달달한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두부, 계란, 간식으로 계란, 강추입니다. 강추. 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어떻게 검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출이란 말은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녹말 검출 방법입니다. 녹말 검출 방법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넣었을 때 청남색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기 좀 어렵죠. 아이오딘, 칼륨 용액 반응은 지난번 광합성 과정에서 많이 배웠던 부분입니다. 청남색으로 바뀌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남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도당 검출입니다. 포도당 검출은 베네딕트 용액과 함께 가열하게 되면 황적색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베네딕트 용액과 함께 가열했을 때 황적색을 띠게 되면 그 속에 포도당이 있게 되는 것이죠. 포도당과 베네딕트 용액을 반응하면 무슨 색이요? 네, 황적색을 띠게 됩니다. 검출 방법입니다.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지방 검출 방법입니다. 수단서리 용액이라고 있어요. 그 용액과 지방을 함께 섞었을 때 선홍색을 띠게 되면 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홍색이란
우리 조금 말하기 뭐하지만 상처가 났을 때 빨간 피 색깔을 선홍색이라고 합니다. 지방은 수단서리 용액과 착색되어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수단서리 용액에 함께 반응했을 때 선홍색을 띈다는 건 지방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 자, 또 하나 빠뜨렸네요. 단백질 검출입니다. 단백질 검출. 단백질 검출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했던 반응 중에서 제일 복잡합니다. 5%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1% 황산구리 용액을 함께 넣었을 때 단백질이 있다면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뷰렛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뷰렛 반응. 이 반응 전체를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데 5% 수산화나트륨 황산구리 용액을 넣었을 때 반응을 하면 보라색을 띠게 되면 그 속에 단백질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걸 암기하기에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몇 가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 검출 방법 중에서 쌀 음료가 있고 쌀음료, 식용유, 우유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어떻게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상의 실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쌀음료 속에는 녹말과 당분이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되죠. 하지만 추측하는 이유는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쌀은 녹말이니까 또 살짝 단맛이 나니까 당분이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죠. 하지만 이 속에 확실하게 뭐가 들어있는지 또 식용유 속에는 뭐가 있는지 우유 속에는 단백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지만 확실하게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물론 해야 됩니다. 실험을 하고 학교에 있으면 같이 실험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 표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잘 봐주세요. 천천히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음료 속에는 실험을 했다 치고 실험을 했을 때 여기는 아요딘과 반응을 했을 때 아요딘 용액을 3개의 쌀 음료, 식용유, 우유에 했을 때 우유랑 식용유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기만 청남색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쌀음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게 될까요? 그쵸? 녹말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했을 때 쌀음료 속에는 황적색으로 나타났고 식용유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유 속에도 살짝 황적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쌀음료 속에는 당분이 있고 우유 속에도 당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당분이란 건 포도당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구리 용액을 반응했을 때 쌀음료 속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식용유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그건 우유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쵸?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유 속에는 당도 있고 단백질도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수단스리 용액을 새 음료에 반응했을 때 쌀 음료에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용유는 선홍색으로 반응했어요. 그 말은 식용유 속에 지방이 들어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우유 속에서도 살짝 선홍색이 보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먹는 우유 속에 지방 성분도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상했을 때 쌀음료 속에 녹말이 있다는 건 예상할 수 있었지만 우유에
포도당도 단백질도 지방도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 이상이죠. 우유가 상당히 좋은 식품이란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포도당, 단백질, 지방 모두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쌀음료, 식용유,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실제 과제 제출할 때 밴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과제 제출 시 선생님이 이걸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양소라고 하죠. 영양소라고 하죠. 그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무기염류나 바이타민, 물은 에너지를 낼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에너지를 낼 수 있고 3가지는 에너지를 낼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영양소 검출과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수고했습니다.